예. 그러니까 이 사울 아이젠버그는 네. 그 원래는 이 사람이 그 아버지 네. 형제들이 다 그 나치의 네.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기로 와요. 중국으로 와. 아주 특이하신 분이야. 네네. 그러니까 태어난 거는 1921년 독일 뮌헨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그 이 집안은 또 독일에서 태어났지만은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 피가 또 섞여 있는 이런 유태인 집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1939년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이제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렇죠. 이런 짓을 하니까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스위스, 네덜란드를 경유해서 중국 상해로 망명을 해요. 그러니까 상해에서 유태인들이 그 모여서 이런 군락을 지고 살았단 말이야. 그걸 게토 생활이라 그러는데 게토.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시온주의 청년단이라고 하는 베타르라고 하는 단체도 가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1921년생이니까 45년도가 되면 24살이죠. 45년도에 이 20대의 젊은이가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미군정이 들어오고 또 메가더 장군이 일본 전체를 또 장악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이 미군 상대로 생활용품 필요하시죠. 그다음에 고철 같은 것도 거래를 해서 사업 기반을 마련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오스트리아하고 일본의 피가 섞인 혼혈 여성이 있었는데 그런 여성과 또 결혼을 해. 그러면서 가정생활은 일본 도쿄에서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태국 이런 식의 아시아 지역을 상대로 비즈니스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49년도가 되니까 바로 1년 전이 48년도 5월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돼서 이스라엘 국적을 이제 회복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1968년도가 되면은 테라비브라는 이스라엘 도시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코퍼레이션을 설립을 해서 그때부터 해운업, 무기업, 그다음에 에너지 사업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거부를 모아요. 그러다가 돈을 억수로 많이 벌었어. 97년도 3월 27일 날 중국 베이징에서 심장마비로 향년 75세로 이제 영면에 들어가셨는데 당시 돌아가시던 97년도에 재산이 한 100억 달러밖에 없었대. 100억 달러 밖에 워낙 더 많은 그러니까 이제 1빌리언이 아니라 10빌리언이 되겠지. 10억 불이 100.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지금 100억 불? 예,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조 정도 되겠지. 그렇죠. 그렇네요. 15조 정도 되고 100억 달러면. 보잉사에서 만든 그 보잉 727 그 여객기를 자기 그냥 개인용 전용기로 그렇게 운영을 했고 전 세계 그 미항 아름다운 도시라는 7군데에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을 만큼 대단한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재건될 때 이 외국의 차관 형식을 빌려다가 우리나라를 갖다 도와주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야, 시청자 여러분, 좀 정리해드리면 이승만 우리나라가 건국되고 난 뒤에 건국될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공무원 시험에 나오거든요. 청주 비료공장이 1959년인가? 그럴 겁니다. 세워졌거든요. 그 공무원 시험에 나와요. 청주 비료공장이 언제 세워졌느냐. 왜냐 포항제철이 73년 이렇게 연도 묻는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충주 비료공장 세워지고 할 때 저도 올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검색해 볼래요? 확인 한번 해주실래요?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이죠. 국제결혼 했지 않습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유대인이었나요?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었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때 이스라엘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 파병한 16개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물자 지원국의 40여 개 국가가 46개국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전쟁 전투병 파병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쟁 물자 같은 걸 보급해 준 거는 이스라엘이 맞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란체스카 여사가 유대인이고 오스트리아계 유대인 출신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프란체스카 여사의 내조가 엄청나게 있었군요. 그리고
그때 또 우리가 유대인 자본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란체스카 여사도 도움을 줬지만 사울 아이젠버그라는 분이 이렇게 큰 유대 자본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도록 도와줬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지금 말씀처럼 전쟁 중에도 그렇게 지금 아까 그 그림 책자도 소개했지만은 미군으로 참여한 유태인들이 4천여 명이나 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전쟁 중에만 도와준 게 아니라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제 유대 금융자본을 동원을 해서 한국에 투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부와 미국의 교회들을 갖다가 이렇게 권면하고 해서 옥수수 가루, 분유 가루, 담요 이런 구호 물자를 보내는데 정말로 보이지 않는 손처럼 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줬고 또 이 이스라엘은 동해를 보통 국제상의 지도에서 일본해로 표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동해안을 일본해로 표기 많이 하죠. 이스라엘에서는 동해를 한국식으로 동해라고 표현합니다. 고유명사 동해라고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독도를 일본 애들은 뭐 다케시마라고 시골에 쌌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도 문제 그거 한국 거야. 이렇게 철저하게 한국 편을 들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야. 야, 전 검증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들었습니까? 일본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재팬시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해라고 표현해주고 독도는 한국 거야라고 표기해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네요. 이거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이지?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도 이제 역사를 탐구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12개 지파 중에서 그 성경에선 사라져버린 그 욕단이라는 파가 있어요. 욕단. 근데 그분들이 지파를 흘러서 한반도까지 왔고 또 실제로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고조선 시기 당시의 기와장. 이런 데에서는 무궁화 그림이 나와요. 무궁화 그림이. 그래서 이게 바로 무궁화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 히브리어도 거기서 나온다고. 기와장 같은 데서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그 솔로몬 왕이 썼다고는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샤론의 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샤론의 꽃, 뭐 예수 이런 그렇죠. 찬송가도 있죠. 유대인들한테 그 샤론의 장미가 어떤 겁니까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화로 하고 있는 무궁화를 탁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한국 민족 사이에는 이만큼 가까운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친중 반미 정권에서는 그리고 친중 반미를 갖다가 지상의 염원으로 생각하는 민주당 같은 세력은 이스라엘을 증오하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고 미국을 지도상에서 없애겠다고 이 이란을 지지하는 이유도 지금 이란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대한민국 건국에 이렇게나 깊이 관여를 해왔고 이렇게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같은 집안이고 그러기 때문에 증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을 해서 달성하려고 대한민국을 없애서 북에 바치고 중국 공산당한테 바치려는 이걸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과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현재의 모습이 연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신선한 충격적인 내용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해안을 일본 바다가 아니라 동해로 표기해주고 독도는 대한민국 거라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은 그만 최수영 공작가님 표현에 의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욥기 할 때 욥단이 그건가요? 욕단이고 요에다 기억 받쳐. 욕단.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욕단이 뭐 어쨌든 동쪽으로 왔고 한반도 쪽으로 왔다라고 하셨고 저도 역사 강사입니다만 제가 전혀 몰랐던 욕단이라 하네요. 댓글에도 있네요. 아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자,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요. 그래서 그 영향도 있고 또한 샤론의 꽃
뭐 장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가스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도 우리 그 아까 무궁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차원인데 갑자기 이재명 정권이 왜 욕단이 이스라엘 지파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아니고 아마 일부 뭐 이렇게 뭐 단지파락하기도 하고 뭐 이러죠. 네, 아마 뭐 일부 12지파 안에는 원래 들어가지는 않죠. 네. 그래서 여하튼 이재명 정권이 왜 이스라엘을 편들지 않고 이란을 지지하는가? 이란 지지하는 사례는 이미 작년 2025년도에 전황위 뉴스에서도 보도해드렸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현재 북한처럼 이란 역시 핵 개발을 했고 그 핵 개발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인정하지 않아서 제재를 가하고 있었는데 대뜸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유엔에서 가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자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황당해가지고. 그렇지. 쉽게 말하면 돌았나? 한국 너희들이 왜 나섰어? 이재명이가 왜 나섰어? 이란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느냐 해서 유엔에서 그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재명 정권이 제안했던 이란 제재 해제안이 부결돼요. 그때 아직 제가 보도해드리기를 서방과 미국 어떤 나라도 이재명이 이란 제재를 해제하자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따죠. 갑자기 이재명 정권이 이란 편을 들더라고요. 그 이유를 지금도 보세요. 미국이 이란 군사작전을 취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 보고 유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서 군함을 파견해달라.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재명 정권은 침묵하고 있죠. 외면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친중 반미 정권이니까. 이것은 제가 팩트, 사실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우리한테도 굉장히 그 경고성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저 SNS 그 트루스 소셜에서 프랑스와 영국을 동시에 까고 있어요. 아, 그렇죠. 어제 날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프랑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로 향하는 그 군사 물자를 싣고 가는 그런 비행기, 뭐 수송기가 되겠죠. 프랑스 영토나 프랑스 상공을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못 지나가겠죠.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란의 도살자와 관련해서 매우 비협조적이었다. 그 이란의 도살자는 이미 성공적으로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너네는 방해했어. 그러나 우리는 성공적으로 제거했어. Successfully eliminated라는 말을 딱 박아놔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번 일을 기억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찍혔듯이 프랑스 역시 찍힌 거죠. 마크롱 아무래도 마크롱 정권이 지금 미운 털이 많이 박혔는데 아마 올 가을이면 마크롱도 이제 추락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영국을 갖다 또 찝어서 얘기를 하는데 자,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제트 연료를, 그러니까 비행기 연료겠죠? 제트 연료를 구하지 못하는 모든 국가들 예를 들어서 이란의 참수 작전, decapitation 해서 decapitation of 이란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영국 같은 나라, 영국이라고 딱 찍어버렸어요. 그레이트 킹덤이라고. 에게 제안이 하나 있다. 무슨 제안이냐? 첫째, 미국에서 사가라. 우리한테는 충분히 제트 연료가 있다. 미국에서 가라.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굉장히 비아냥 걸린 소리예요. 둘째. 조금 늦었지만 용기를 한번 내서 직접 호르무즈 해협 가서 그냥 점령해라. 아니 해군배도 못 보내고 있는 상황에 야 너희들 말이야 늦었지만은 용기를 내라고. 이 말이 영어로 보면 얼마나 이게 비아냥거리냐면 build up some delayed courage라고 그랬어. 빌드업이라는 건 뭐 이렇게 세워서 만드는 거 아니야. 그게 뭐인지 몰라. delayed courage야. 용기는 용기인데 무슨 용기야? 연기된 용기. 늦은 거죠. 그러니까 연착된 용기인데 그 얼마나 듣는 사람은 경멸적인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너 이미 늦었어. 그래 끝났어. 이거죠. 이재명 정부랑 마찬가지야. 야 그런데 용기 있어? 그럼 가갖고 한번 호르무즈 점령해봐. 거기서 한번 가져가봐. 얘기를 하는 거야.
니네가 임마 나 없이 뭐가 될 일이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대단해요. 정말로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꼭꼭 씹어갖고 꼭 뒤끝을 보여. 뭐라 하느냐? 이제 너희는 스스로 싸우는 법 배워야 된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다. 너희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더 이상 이제 도와주지 않는다. 하면서 이란은 사실상 완전히 괴멸되었다. decimated. decimated는 원래 10명당 한 번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람을 죽여서 목을 자르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decimated라고 하면서 이 괴멸 완전히 초토화돼서 다 사그러진 걸 얘기하거든.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란은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고 괴멸되었다. 야, 대단하죠. 어려운 부분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니네가 직접 가서 석유 구해라. 이러면서 이게 대상을 갖다 한국으로 집어넣으면 이거 막 전신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이제 늦었다.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미국 혼자서 군사 작전으로 이란 작살 낼 수 있어. 미국은 강해. 너희들 영국, 프랑스, 너희들 이미 오케이, 너희들 이미 지켰어. 알았어? 너희들 알아서 지켜 이거잖아요. 지금 뭣도 모르는 놈들이 트럼프 대단해. 나와갖고 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연합해갖고 중동을 침범하고. 개치랄 떤다고 이러고 있는데 영국, 프랑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것들이 이제 미사일도 떨어지고 포탄도 떨어지고 볼장 다 봤어. 미국에 대해서 비꼬는 거죠. 영국, 프랑스가 야, 미국이 이미 퍼부을 거 다 퍼부어가지고 이제 미사일 다 떨어졌어. 이 등신들이 2차 대전 이래로 미국이 어디에다 어떻게 비축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요. 메가더가 일본을 점거할 때 일본에 도처에 있었던 126군데의 군사기지를 다 뺏어서 미군이 다 깔고 앉습니다. 126개 미군 기지를. 그러면 그 당시에 2차 대전 직후인데 구소련 공산당 이 극동군들이 35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극동군 사령부에 있는 곳이 블라디보스톡이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련군이 남하에 내릴 걸 대비해서 1년간 외부에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그때부터 비축해야겠다. 그러면 그때 그러면 소련군의 규모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병력 350만. 그다음에 소련군이 보유한 탱크 18,000대, 항공기 11,200대. 이런 정도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 소련군에 대항할 수 있고 그 소련군을 깨부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자를 미국은 가지고 있다.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요. 그거에 몇 %나 썼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물건 가갔다 해도 그야말로 창의 일속이지. 접사할 만큼 떼서 지금 호르무즈에 가서 써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번 해병대 간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렇죠. 이미 해병대가 미국 해병대 이미 수천 명이 근데 뭐 이란에 갔죠. 오키나와에서 간 애들은 지금 2,500이 출발했다고 나오는데 근데 아마 이란에 가면은 그 2,500명이 아마 10,000명 내지는 15,000명 정도로 돼 있을 거예요. 속이고 있네. 전략적으로요. 그게 아니고 소위 말해 사이보그 터미네이터에 나타났던 그런 형체를 갖고 있는 그 로봇 인간 로봇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실리콘을 씌웁니다. 사람 피부처럼 눈도 진짜 사람 눈하고 똑같아요. 코도 입도 다 그렇고 그런데 걔네들한테 사막복을 입혀갖고 해병대처럼 총도 들고 전투화 신고 그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로봇 해병대가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 해병대는 2,500명이 출발했는데 아마 이란 애들이 땅에서 발견되는 건 최하 10,000명 이상일 거야. 그럼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이 AI가 이렇게 지금 무섭게 발전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새로운 군사 작전이네요. 그럼 해병대에 고참 베테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몸 동작하는 거, 사격하는 사격술 이런 거를 현장에서 동시에 그 몇백 대가 되는 로봇 인간들이 동시 사격할 수 있겠네요.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술 또 전투력 경험 이거를 그대로
이 로버트가 받아서 그러니까 똑같은 10년짜리 베테랑 해병대원이 다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뭘 작전하다 보면 예. 수색 뭐 내부 이런 거 나갔다가 적한테 피포될 수도 있지. 네. 그러면 자동방으로 폭파가 돼. 그러니까 비밀이 새 나갈 일이 없죠. 네네. 원격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총 쏴도 총 맞아도 네. 꺼덕꺼덕 걸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이란 입장에서는 아마 미치고 팔짝 뛸 거예요. 그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 예. 그러면 최수영 홍 작가님 말씀하신 거를요. 예. 이란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속보로 들어온 게 있는데요. 네. 그 속보 잠깐 전해드리면 시청자 네. 여러분, 네. 속보 화면 가운데 조금 키워보면 보면은 이런 내용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새로운 걸 발표했습니다. 방금 뉴스 진행하는 중에 네. 이란의 새 정권의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다가 휴전을 요청했네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멈춰라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최수영 공작가님이 지적한 게 뭐냐면 미국,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 또는 미국 트럼프를 얕잡아보는 네. 언론이나 국가에서 미국이 이미 이란에다가 막 퍼부은 미사일 퍼붓고 했기 때문에 전쟁 물자 다 썼어. 이제 미국이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최수영 홍 작가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미군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2차 대전 이후에 미군 기지 126개 미군 기지에 보관하고 있는 그 물자들이 구소련을 대응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물자들이 비축되어 있고 일본 땅에 1년 동안 외부 지원 없이 1년간 전쟁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미군의 전장 물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있다는 말씀이네요. 거기다가 한국에는 또 3개월치가 또 있거든. 한국에도 3개월치가 있죠. 네. 작전 수행하기 위한. 네.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또한 금방 최수영 공장님 하신 말씀이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해병대는 예를 들면 2,500명이 있지만 이란에 막상 도착했을 때는 1만 명, 2,500명이 아니라 1만 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로봇 AI로 만들어진 로봇 해병대가 전쟁에 이번에 수행할 수 있다라는 하는 새로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뉴스 속보가 나왔는데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 좀 살려달라. 현재 거꾸로 미국이 아니라 이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휴전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네네. 이제 만약에 저는 이제 이 작전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봤는데 우주군에 미국의 우주군 있잖아요. 네, 있죠. 우주군에 해병대가 있어요. 근데 그 해병대는 만약에 워싱턴에서 출발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구 반대 지점까지 출발해서 반대 지점에 있는 작전 지역까지 2시간이면 가요. 2시간이면 가. 그거 어떻게 가느냐? 우리 예전에 보면 챌린지 오다, 디스커버리 오다 이렇게 등에 매달려서 올라갔던 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선이 이제 32m 자선을 싣고 성층권을 뚫고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갑니다. 마치 ICBM 날아가듯이. 그런 다음에 우주 공간에서는 거의 중력이 작동 안 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순간 이동하듯이 쫙 가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자선만 모선은 그 우주에 떠 있고 자선만 해갖고 그냥 그대로 비스듬하게 조용히 해가지고 툭 떨어져. 그러면 걔네들은 입고 있는 그 소위 갑옷이라는 그 전투복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굵은 우리 케레바 50 이런 거 기관총 있잖아요. 그런 총알도 마저도 옷에서 튕겨나가. 그야말로 로보캅 같은 거지. 그런데 그게 1차당 32명씩 오는데 지금 최소 그 모선이 50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1,500, 한 1,600 정도 되는 인원이 그만 2시간 정도 사이에 대륙이 떨어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다. 그럼 한 6, 70분이면 되죠. 2시간까지도 안 걸리지. 그러고 딱 떨어질 때, 그냥 비스듬하게 왜 그 예전에 뭐 ET라든지 옛날에 그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비행선 같은 게 내려오면서 공상과학 영화에 많이 나오죠.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 뭐 밑에서 불길도 좀 나오고 이러다 이제 딱 잔디밭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대목에서 또 얘기를 해줘야 돼. 뭘요?
그거 절대로 네. 근처에서 까부지들 마라. 아, 빨리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셔틀 같이 생긴 게 네. 북악산 밑에 갈 수도 있고 양산에도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저 경호실 후배들 위해서 얘기해 줬잖아. 네, 북악산은 청와대를 가리키고 양산은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많은 문재인이 있는 만약에 이렇게 한밤중이나 이럴 때 뭐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 뭐 비행 접시 갖고 뭐 야구적인 게 보이면은 얼른 도망가. 그걸 도망가면서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그것만 알려주고 가면 돼. 네, 시청자 여러분 좀 쇼킹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현재 이재명 지키고 있는 북악산 청와대 지키고 있는 경호원한테 그리고 양산에서 문재인 지키고 있는 경호원들한테 혹시라도 뭐 외계 군대처럼 그런 느껴지는 군대가 도착하면은 싸우려고 저항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인데 이 역시 전황일 뉴스 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요. 오늘 그 앞에 예기치 않게 아까 성상훈 대표님께서 나오시는 바람에 또 이제 또 제가 오늘 경찰서 동작 경찰서 그렇죠. 나와서 시간을 까먹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시간이 11시가 넘었네. 11시 넘어서 23시 19분까지 왔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더 해달라 이 이야기 더 듣고 싶다 하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고 다음 주에도 또 나오셔가지고 오늘처럼 정말로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끝으로 이 책 내가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좋습니다. 요거를 살려고 하면은 교보문고도 있고 쿠팡도 있고 그런데 요거를 직접 사면은 이 행사를 하는 안재철 대표한테 더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직접 자, 그러면 우리 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제가 운영하는 연구원인데 유튜브 인터넷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치면은 그 우리 홈페이지가 떠요. 공 작가님 그런 것도 하세요? 예. 좀 몰랐습니다. 예. 그 우리 무섭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주소가 www.k-cia.kr이야. 그러니까 뭘 검색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 그거 치고 들어오시면 이거를 클릭할 수 있는 배너가 있어요. 예?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그건 얼마인데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애누리 없이 그냥 딱 16만 원 입금하면 집으로 딱 보내드린다고. 별로 차이 없네요. 16만 2천 원하고 16만 원. 별로 차이 없는데 뭘. 네, 어쨌든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또 유익한 정보도 많이 전해주셨고 저는 역사 강사 출신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께서 오스트리아 출신의 바로 유대인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국되고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미국에서 독립운동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많은 사교 모임이라든 이런 이승만 대 스포트했던 유대인들이 스포트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프란체스카 여사의 내조 덕분이었다. 그렇죠. 연장선에서 광복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난 뒤에 이승만 정부에 들어왔어도 유대 자본이 이렇게 우리나라 올 수 있었고 우호적이었던 게 프란체스카 역시 프란체스카 여사의 어떤 내조 덕분이라는 말씀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이 말 그대로 6.25 전쟁 때 전쟁 수행하기 위한 군대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미군으로 참여한 거지. 미군으로 참여해가지고 아까 사진 액자리 있었지 않습니까? 미군으로 참여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직접 도와주셨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현재까지나 우호적이다. 심지어 많은 세계인들이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동해라는 명칭을 일본해 영어로 재팬시로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은 동해라고 표현하고 다케시마 즉 일본은 다케시마라는데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해주는 등의 이런 이스라엘이 우호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지금 전쟁치고 있는 이스라엘과 전쟁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란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미국과 우리 한미동맹 중요시하는 우리는 이스라엘과 더 친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전쟁 끝나고 나면 중동 지역의 석유 패권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균점에서 나눠가질 거예요. 그렇겠죠. 전쟁 이기면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겼고. 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줄만 잘 쓰면 석유가 넘실넘실 막 들어올 수 있는데 계속 지금처럼 등 뒤에서 돌멩이 던지고 칼 꽂고 이질하면은 결국에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고 쫓겨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뭐다?
방공포대를 보내야 돼. 이스라엘한테. 천궁투나 아니면 뭐 또 다른 거 있잖아요. 현무 미사일도 있고 뭐 천무 다연발 로켓도 있고 인정받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이스라엘이 보유하는 샤이렌 메트칼이라는 특수부대가 있는데 걔들하고 우리하고 딱 합이 맞는 게 우리 해군 특수전이나 UDT-C나 육군의 그 특수전사령부 특전사 여기 대원들을 보내서 전쟁 실습을 하면서 방공포대는 가갖고 또 그 천궁 같은 미사일, 천무 이런 걸 갖다 써보면서 실전 학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친구 도와주고 형제 도와주고 우리의 이 실리를 국익에 도움되고 석유에 관련돼서는 이권을 또 잡고 안 그러면 몇 배 더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중국은 어차피 썩은 동아줄이잖아요. 이재명 정권이 제가 멍청하다는 게 미국이라는 이 세계 가장 강대국의 편에 서야만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되는데 이 친중 좌파지고 이재명 정권을 자꾸 중국에다가 쇠쇠하고 이지랄하니까 제가 멍청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란 편 들고 이지랄 하잖아요. 지금 망해가는 이란을. 맞아요. 얼마나 이거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무너지거나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니들 저 모니터하는 애들 잘 들어라.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반이라도 좀 따라가라. 올바른 외교하고 싶으면. 그렇죠. 내가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선물 하나 드리고 갈게. 썩은 동아줄이라 그러셨지 지금? 예, 중국 썩은 동아줄이죠. 이란도 썩은 지금 동아줄이고. 지금 외신에도 안 나온 기밀수론 뉴스 하나. 뭐예요? 시진핑이가 드디어 자빠져가지고 북경 301 병원에 지금 급히 실려갔어. 진짜요? 북경 301 병원에 지금 들어갔는데 이거 우리나라 공중파 어디고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거야 이거. 이거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만약 실제라면 저는 공작관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시진핑이 301 병원이 그 아주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만 그 치료하는 병원이거든요. 산링야오 이위엔 이렇게 얘기하는데 301 병원에 들어갔는데 자 병원 들어간 건 다행이야. 그런데 어느 의사도 시진핑을 손을 댈 수 없다고 한대. 왜요? 그만큼 지금 타이밍도 넘었고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저게 트럼프 올 때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렇죠. 벌써부터 쫄아갖고 지금 심장마비 걸렸는지 좌우지간에 지금 병원에 들어왔는데 손 쓸 수가 없대. 아직 이래 많은 뉴스에 아직 뜬 뉴스가 아닌데 시진핑이 지금 위독하다. 북경 301 병원에 현재 입원해 있다. 실려갔다라고 하네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대단하십니다. 여하튼 저는 그래 최근에 든 생각이 자꾸 이재명 정권이 친중 반미 정권을 가니까 우리 국민들 뜻하고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한미 동맹, 중국 싫어하고 미국을 좋아하잖아. 80% 이상이요. 이럴 때 저는 미국을 강력히 지지하는 지금 국민의힘이 머뭇머뭇거리잖아. 이 아들이 지금요. 멍청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강력하게 한미동맹,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들 호르무즈해변 군함 파견하라는 그 기자회견을 국민의힘이 한 게 아니라 김현태 단장님하고 저하고 자유한국당이 미 백악관 앞에 우리 미 한국 대사관 앞에 가서 했거든요. 이럴 때 저는 한미동맹당 같은 정당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꾸 나보고 한미동맹당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돌아가는 상황 봐갖고 윤 대통령도 모시고 전환길도 모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거 제가 박수 보내겠습니다. 한미동맹당 이름도 좋습니다. 한미동맹당 창당해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매일 우리가 시위하는 거야. 미국 트럼프 지지한다고. 뿐만 아니고 뭐 청소가 끝나면 청소가 끝나면 다 저 정권 갖고 와갖고 쓰레기들 다 청소하고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한미동맹당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지? 한번 여쭤봅니다. 자, 아무튼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더 듣고 싶지만 또 오늘처럼 오늘은 아마 치킨 먹으면서 대통령실에서 지난 뉴스를 하나하나 모니터하고 있을 건데요. 오늘은 전마들 안 놀랬겠죠? 별로 그래도 좀 뜨끔뜨끔한 거는 몇 개 있겠지만 저희들이 의혹을 보도하는 이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또 중요한 소식도 전해주셨죠.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냐 하면 아까 통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란이 관할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변 현재 이란에 의해서죠. 어선이 아니라 한국 유조선이 25척 25척이 강정류 당하고 거기에 승선한
대한민국 선언이 되겠죠. 네. 176명, 네. 176명이 현재 강제 응유당한 상태인데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거기에 정부에서는 현재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뭐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너희들 유조선 너희들 알아서 지켜라. 왜? 그렇지. 미국이 도와달라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할 때 이재명 외면했지 않냐? 미국은 알고 있다. 너희들 유조선 너희들 알아서 지켜라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지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도 이거는 아마 이재명도 참 난감하겠지만 이게 이재명 정권의 현 주소가 아닌가. 환율은 오르고 그죠? 현재 외환 위기 이래로 가장 많이 올라 1,500원 넘었고 현재 이재명은 이런 긴급한 경제 상황이라면서 긴급 경제 명령 해서 쉽게 말하면 경제 계엄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93년도 YS 저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 실명제 할 때 한번 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이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야또 거기까지 오늘 전해드리고요. 오늘 인사드리고 제가 뉴스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우리 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 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사건이라 해야 될까요? 싱가포르 그리고 90만 배럴에 그에 대해서도 아이 그거는 고민할 거 없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애들 보고 청와대도 그렇고 워싱턴 가서 물어. 네. 왜 한길선님한테 따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진핑 현재 쓰러진 소식까지 너무나 귀한 말씀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전 물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그러면.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그 뭐라 했죠?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상훈 대표님도 나오셨고요. 또 최수용 공작가님, 전 안기부 공작가님 나오셔가지고 오늘 많은 제 혼자서 전해드리는 뉴스보다 더 귀한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렸고요. 댓글 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알겠습니다. 너무나 좋았다는 댓글이 많고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도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많이 봐두시고 또 최수영 공작관님께서도 역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공작관 TV인가요? 네, 공작관 TV. 공작관 TV 검색해 보시면은 오늘 여기에서 못다한 말씀을 유튜브 직접 운영하시는 그런 유튜브에 올라올 거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비록 시간은 다 됐지만 여러분들께 또 하루 종일 준비했는 제가 물론 낮에는 동작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다고 오후에 와서 이렇게 준비한 뉴스를요 조금 빠른 속도로 한 15분 정도 그래요?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 30초만 기다리시고 인사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죠. 잠깐만요. 네. 네, 아이고 바빠. 예. 여러분 그래도 오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더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네, 쫄지 말고 지나길 열심히 하자. 신나게 힘내라는 댓글 보이는데요. 오늘 경찰서 가서 5시간이나 또 조사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늦게까지 또 귀한 분들 모셔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니까 그죠? 시청해 주니까 저 역시 기운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뉴스 하나 날 때마다 많이 모니터하고 있고 이것이 이재명 정권에도 분명히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이 방송을 많은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이런 뉴스 보도하고 나면 다음 날 많은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언제나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직한 뉴스 가장 이재명 정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뉴스 언론사로서
또 그런 유튜브로서 이렇게 진실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뉴스로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자, 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또 잠깐 짧게 요약해서 제가 소식 전하겠습니다. 1-1번 소식. 첫 번째, 이란 혁명수비. 이제 이거는 여러분, 이란 미국 뉴스는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속보가 이란이 거꾸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살려달라고 휴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까지가 가장 최신 소식이니까 그렇게 알고 1-3번 보십시오. 이재명 정권한테다가 요구하고 있죠. 유가 상승이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너희들 스스로 석유 구해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재명 정권의 패착, 정책적인 실패 아닙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이란과 전쟁 수행하는데 도와달라고 군함을 파견해달라 했으면 즉시 가겠다라고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시 가겠다라고 해놓고 난 뒤에 보세요. 전략적으로 군함 파견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나라 군인들의 안전까지 보장을 최대한 해가면서 수수히 보하면 되는 거예요. 휴전 제안해버렸잖아요. 안 가도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휴전이 된다면 우리 가겠다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신뢰는 신뢰대로 얻고 실리는 실리대로 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올바른 정책일 건데 이재명 정권은 멍청한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이 바보짓 하고 있고 친중 반미 정권 이재명 정권은 시진핑 조금 전에 쓰러졌다면서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고 이란 편을 들고 미국 아이고 참 이러니까 지금 국익의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기름 목구이가 벌벌 떨고 있고 경제 긴급 명령 내린다 이지랄에 쌓고 국민 통제하겠다 이지랄 하니까 이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뉴스의 논평을 대한민국 수많은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해야 될 건데 여하튼 천황 뉴스에서는 그렇게 논평을 하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 국내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내 소식에 금방 보도된 대로 2-2번 이재명은 긴급 재정 명령권을 쓸까? 현재 역대 두 번째다. 첫 번째가 93년도 금융실명제 할 때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YS 즉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했고요. 그때 긴급 명령 내려지니까 금융거래 스톱입니다. 그날부로 모든 금융거래는 이제 실명 자기 이름으로만 만들 수 있죠. 즉 YS가 그 금융실명제 하기 전에는 전환길, 전두길, 전삼길, 전사길에서 내 소득과 금융거래를 숨기기 위해서 차명이나 가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하경제, 개인의 소득이 정확히 안 드러나니까 정부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YS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서 지금은 은행 가서 언니 통장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은 내 신분증을 확인하고 개인 실명으로만 통장 거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첫 번째 YS 때 긴급 경제 명령, 그 당시 명령이었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YS 때 긍정적 기능과 달리 이번에 이재명 정권의 긴급 재정 명령권은 아마도 국민들 통제하는데 악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그 다음에는 2-5번 보십시오. 기후장관 종량제 봉투도 1인당 구매 제한 검토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 전에 정부에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라 이질 안 했고 보세요. 걱정했던 국민이 옳았던 것이죠. 종량제 봉투도 지금 왜요? 비닐을 석유로 만들잖아요. 석유가 없으니까 종량제 봉투도 이제 이거 여러분 문재인 때 하루에 1인당 마스크 하나씩만 약국에도 구매하도록 통제했던 거 기억납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이재명 정권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가 없어가 종량제 봉투도 못 만들면서 말이야. 90만 배럴을 해외로 빠져나가도록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건 이재명 정권에서 책임져야 될 비판받아 마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도 속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린 속보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휴전 좀 하자라고 이런 속보가 들어왔다면 자 우리 PD님 띄워주실래요?
방금 또 새롭게 들어온 소식은 연합뉴스 소식에 하면 이란은 휴전 요청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까지는 저는 팩트 사실만 전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네, 2-8번, 아마, 네, 또 경제 현실로 다가온 소식이네요.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다주택자 강제로 집 팔아라 이래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을 늘려야 되지. 공급 늘리질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집 가진 사람 팔아라 이래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데 여러분 장인 장모님 모시고 아버지 어머님 모시고 이런저런 사유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악마입니까?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지만 이재명이 잘하는 게 뭐죠? 갈라치기, 분열이고 서로 악마화하는 거죠. 즉 다주택자 악마화하고 또 환율이 올라가니까 스악 개미들 미국 주식 샀는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또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정유회사들을 악마화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이게 문재인 때나 이재명 정권 제일 잘하는 좌파 정권은 언제나 갈라치기. 그죠? 이런 정책은 최악의 정책이다라고 저는 늘 논평을 일관되게 같은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네,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거네요. 2-15번,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8개월간 됐는데 영치금만 12억이 들어왔다. 이 대통령의 연봉의 4.6배다라고 해서 전에도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지요. 좌파 언론에서는 봐라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가 있지만 돈벌이 했지 않냐. 연봉보다 무려 4.6배나 더 벌고 감옥에서 돈 벌고 있다. 약간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고 악마화하는 악의적인 보도죠. 정확히 전환길의 논평을 해드린다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 8개월간 영치금이 12억이나 모여졌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 영치금이라도 내가 입금해드리고 송금해드려야지. 이만큼 국민들의 많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있고 성원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12억이 아니라 120억이 되면 더 좋겠죠. 윤석열 대통령 자식이 있습니까? 손자 손녀가 있습니까? 저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런 것을 윤석열의 악마화하는 그 좌빨 언론들, 좌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만들려고 돈을 쓰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돈이 12억이 아니라 120억, 1200억, 120조가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국가와 민족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전환길 뉴스 역시 여러분들께서 늘 자율 구독료 보내주신 덕분에 전환뉴스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수익금이 난다면 제가 대한민국을 공산하는 데 쓰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이나 좌빨 정권들처럼 친중 반미하는 데 사용하겠습니까? 김어준 뉴스는 돈을 수십억 벌어도 다들 좌파 언론에서는 잘한다 하고 당연하듯이 하는데 우파들은 자유 애국 보수들이 뭐 돈 번다 하면은 돈벌이 한다 악마하는데 여러분 그게 좌빨들 선동 아닙니까? 전환길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자유함을 줍니다. Money is free. 돈은 자유함을 주는데 선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저 좌빨들은 공산주의 만들려고 하는 사람처럼 저런 인간들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고 공산화를 더 빨리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돈은 이럴 것처럼 자유함을 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좋은 일과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악마 같은 인간들이 악한 인간들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더 나쁜 짓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디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집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치금을 12억을 많이 받았다. 전환뉴스가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쓰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한미동맹 강화하고 청년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파 언론에서는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있고 영치금을 많이 들어왔다니까 돈벌이 아니 그 돈 벌기 위해서 감옥 가 있습니까? 감옥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보복으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 벌기 위해서 감옥 갔습니까? 전환길 뉴스 마찬가지죠. 전환길도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자극적인 보내는데 이지랄 하던데 미쳤습니까? 내가 전환길 뉴스 안 하고 학원 강의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환길이 가면 돈 벌기 이런다. 그런 모욕감을 주는 우리는 말은 하면 안 되겠지요. 부디 선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그런 분은 더 선하고 정의로운 일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의 자율 구독료 전환 뉴스가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청년들, 애국 보수 청년들 전부 스포트하고 애국 기업들, 청년들 일자리 마련하는 그런 일에 다 쓰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만 그런 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못하죠.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힘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국민들은 언제나 성원하고 전환길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응원하고 계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힘내시고 건강 잘 관리해 주십시오. 내친김에 윤석열 대통령 우리 영상 하나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PD님 준비됐으면 윤석열 대통령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2-17번 영상입니까? 2-17번 영상. 사가 맨 영치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1-6번 영상 하나 1-6번. 긴급 뉴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윤석열 대통령을 패러디한 자신의 합성 사진을 직접 공유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어. 누군가 이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이 합성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공유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합성 사진은 한국인들이 윤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한 것이었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포즈와 문구까지 그대로 패러디한 사진이었어. 과연 트럼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올린 걸까? 네, 놀랍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소셜 SNS에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사진만 얼굴만 바뀌어가지고 올렸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번에 황교안 자유와 혁신당 대표가 미국 시팩 행사에 가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렸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현재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죄 없이 갇혀 있으니까 석방을 요구한다. 그리고 부정선거 척결해야 된다. 이재명 정권은 부정선거로 탄생한 정권이다. 이런 걸 낱낱이 알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다행이고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요까지 전해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요약은 이렇게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에 있는 순복음 예수소망교회에서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 사무엘 구국 기도회를 개최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파면 1주년입니다. 다들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방법은 하단에 있습니다. 참가 신청. 아마 이렇게 QR코드로 신청하는가 봅니다. 그날 제가 강연하고 김현태 단장님이 기도와 말씀 나누는 걸로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유한길당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신청을 직접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듣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 1주년 돼가지고 이 행사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이다. 이곳으로 메시지를 보내올 것이다. 라는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혹시나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오실 분들은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지키기 위한 저 극악무도한
좌파 정권, 공산주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무너지도록 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저희들 신촌에서 올려주겠습니까? 내일 몇 시죠? 저녁 7시, 이 방송하기 전에 저녁 7시에, 네, 요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웨더 카르텔 내일 저녁, 목요일 저녁 신촌에 웨더 카르텔 영화 시사회 무대 인사를 저와 김현태 단장님 함께 갑니다. 네, 요거네요. 웨더 카르텔 조금 더 키워볼까요? 네, 4월 목요일 저녁 7시 신촌 메가박스에서 네, 무대 인사 전한길 대표과 김현태 단장님도 가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 파출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고한 사람과 미국 CIA나 이런 곳에 우리가 좌파 인물들 신고 중에 있습니다. 자유 파출소 지금까지 네, 보이십니까? 610명 총 신고 접수받은 게 610건이고 그중에 미국에 전달한 게 379건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뭐죠? 총 증거 수집 1017건입니다. 미국에 전달한 게 379건 자유 파출소가 만들어져서 좌파 인물들, 공산주의 인물들 미국에 신고되고 있고 미국에 입국 거부될 수 있도록 미국에다가 제재를 해달라고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연히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 파출소. 네, 이렇게 오늘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네, 사무엘 구국기도에 꼭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늦은 밤중 자정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저녁 9시에 시작한 방송이 오늘 네, 성상훈 대표님 출연해 주셨고 네, 글로벌 디펜스 뉴스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최수영 홍작가님께서 나오셔서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주셨고 제가 오늘 경찰서 출석해서 또 출석해서 있었던 이준석과 이재명 정권에서 전환기를 고발한 것에 대한 보고도 여러분들께 좀 드렸습니다. 방송 초기에. 자, 그리고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특이한 분들 몇 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자율구독료 많이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이름은 좀 내일 저녁 시간 되면 혹시나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구독료 후원해 주신 분들 제가 다 호명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회계팀장님이 늘 기도합니다. 너무나 감동이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